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3년에 치러진 행정입법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총리령, 부령의 제정 절차는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대통령령뿐입니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 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무 수식 없이 헌법소원이라고 하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말합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재량준칙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있어서는 헌재와 대법원의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2번은 헌재 입장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의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불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상위법령에 의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에서 변경한 경우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3번은 틀렸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특정 다목적 댐법에서 댐 건설로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제정된 경우 법령 제정의 여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문제는 뒷부분만 봐도 됩니다.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이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법규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법률조항, 긴급명령,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 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법규는 헌법재판소 전속 관할로 위헌법률 심판이나 위헌소원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규명령이나 중선의 규칙, 국회 규칙,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조약 등 법규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규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명령, 규칙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최종적인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집니다.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헌법에서 직접 규칙 제정권을 명시하고 있는 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재, 중선위입니다. 감사원 규칙은 비록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처분적 법규명령은 무효 등 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6번은 대법원 견해에 따라서 맞는 지문입니다. 처분법규도 헌재와 대법원의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령, 규칙 심사권이 있는 법원 전속 관할이라고 하고 헌재는 처분법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처분법규였던 대법원 규칙인 법무사법 시행규칙을 헌재가 위헌 결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해설에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으로 적힌 글들은 다 여러 번 기출된 지문들이어서 그대로 살렸습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대법원 이외의 각급 법원도 구체적 규범 통제의 방법으로 법규명령 조항에 대한 위헌, 위법 판단을 할 수 있다. 각급 법원도 구체적 규범 통제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데요. 가끔 군사법원을 제외한 이란 오답이 나와서 해설에 군사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8번은 아까 봤습니다.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아니라 헌법소원으로 다퉈야 합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된 행정입법 부작위는 5개가 전부입니다. 치과 전문이나 군법무관 사건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9번을 보겠습니다. 법령에 의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불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상위법령에 의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에서 변경한 경우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9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법원이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이 위헌, 위법인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위법인지가 문제된 경우에는 그 법규명령의 특정 조항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조항이 위헌, 위법인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0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 통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는 그 명령,
규칙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이란 증거 체부 결정, 인지첩부 보정 명령 같은 재판을 포함해서 모든 재판을 말합니다. 전제성이란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에 따라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재량준칙이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서 법규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상위법령에서 시행규칙에 위임을 했는데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에 위임한 경우 위임의 일탈에 해당해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기준 등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을 대부분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보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으로 보니까 따로 암기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14번을 보겠습니다.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규칙은 무효이므로 위법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14번은 이례적인 판례이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개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이 판례는 최신 판례이기도 하니까 따로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15번을 보겠습니다.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법률에서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1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도 한 내용입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도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법령에서 행정규칙인 고시에 위임을 했는데 고시가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대외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1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7번을 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내용으로 1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두세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8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의 입법활동은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기본법 내용으로 18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두세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9번을 보겠습니다.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 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내용으로 19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19번도 두세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번을 보겠습니다. 법령 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행정기본법 내용으로 20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20번도 두세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1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 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부령으로 정한다.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합니다. 2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1번은 해설에 있는 맞는 지문을 두세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2번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국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2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해설에 파란색으로 된 문장들도 여러 번 기출됐으니 해설을 전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3번을 보겠습니다.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23번은 상식 수준의 지문입니다. 부령은 법규명령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하나마나한 소리를 해놓았습니다. 2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자주 출제됩니다.
24번을 보겠습니다. 상급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 처리 절차나 법령의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는 한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도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대외적으로도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행정규칙은 구체적 위임도 필요 없고 헌법상의 근거도 필요 없이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부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물론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법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5번을 보겠습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고 행정의 자기구속 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과 재량준칙에 대한 헌재 입장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2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6번을 보겠습니다.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적 고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분적 법규는 처분인이 항고소송의 대상도 되고 헌법소원의 대상도 됩니다. 26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7번부터 30번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A법률이 해당 법률의 집행에 관한 특정한 사항을 불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관계 행정기관은 그에 따른 비불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 27번을 보겠습니다. 비불령의 제정이 없더라도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 A법률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비불령을 제정하여야 할 자기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입법의 제정 의무는 헌법상 의무입니다. 그런데 불령 제정이 없더라도 상위법령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불령을 제정해야 할 헌법상 자기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2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8번을 보겠습니다. 비불령을 제정하여야 할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불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앞에서 여러 번 본 지문입니다. 입법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헌법소원으로 다퉈야 합니다. 28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9번을 보겠습니다. 비불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법부작위는 당연히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됩니다. 군법무관 사건에서도 국가배상이 인정됐습니다. 30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비불령이 A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A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비불령은 유효하게 된다. 이 지문도 앞에서 봤습니다. 30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1번을 보겠습니다.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불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31번도 유사한 문제를 아까 봤습니다. 위임 범위를 일탈한 불령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도 없습니다. 3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2번은 여러 번 봤습니다. 33번도 여러 번 본 지문입니다. 34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그 이유만으로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처분이 행정규칙을 준수했다고 해서 적법한 것도 아니고 위반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도 아닙니다. 3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35번도 여러 번 봤습니다. 36번을 보겠습니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행정규칙에 불과한 전결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